이재명 대표가 9일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달려간 곳이 바로 강서구청장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에 가서 발산력인 것 같은데요. 그 공원역, 굉장히 많은 그 공원 유세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재명한테도 너무 중요하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그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중간 성격형의 투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과연 리스크를 안느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지난번에 강서구청 선거에 나가겠다고 했다가 다시 녹색병으로 돌아갔잖아요. 예. 아마 그래서 이제 김태우 그 후보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단식을 핑계로 내가 강서구청 그장 선거에 지원 유세를 안 했을 때 나중에 아마 상당히 그 여러 가지 화살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뭐 사전 투표율이 22%가 넘었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내가 빠졌을 때 나중에 당락이라고 하면 당선이 돼도 욕먹고 네. 그 다음에 낙선이 돼도 욕을 먹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런 지원 유세를 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 홍익표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하고 김기현 당대표의 이제 싸움일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초미의 관심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론조사 그 추이를 보면요. 누가 섣불리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지형으로 보면 거기가 강서 가불병이 강선우, 진성준, 한정혜 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 지자체 선거 때 김태우 시장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서울의 지자체 상당히 5에서 8% 이상 현격한 차이가 있었는데 강서구는 지역 특성상 더불어민주당 그 지지세가 강합니다. 야세가 강하죠. 그래서 이제 겨우 이겼어요. 근소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만약에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김기현 대표는 상당한 또 득세를 할 겁니다. 그럼요. 앞으로 공천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막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뭐 총력전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더불어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국힘도 뭐 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 뭐 지금 나가서 아주 굉장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전 투표율이 22점 몇 프로가 된 거는 22.64%. 이건 왜 그러냐면 지난 가장 높다는 재보궐선거의 2% 이상 높은 수치거든요. 재보선 그 2021년 4.7 재보선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가 20.54. 그러니까 거의 2% 그러니까 이상. 2% 이상.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정치적으로 정파적인 개념에서 전국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성격의 이 그 투표 향방 심리 이런 거가 강하다. 그래서 각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기 때문에 강서 구민들도 여기에 대한 호응이라든가 관심 또 전국의 집중 관심 이런 게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이 사전투표 이렇게 높으니까 여당 측에서는 보수가 결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야당 측에서는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 경우 이 사전투표가 높으면 좀 민주당한테 유리하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본투표로 가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한테 좀 유리한 겁니까? 어떤가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2030 표하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표가 그 상당히 양립을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투표율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전 투표율만 가지고는 이 국힘이 우세냐, 그다음에 더불어가 우세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연 본투표에서 40%의 득표율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과연 이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느냐. 아니면은 김태우 후보를 밀어서 현 정부를 지지하고 국정 동력을 밀어줘야 되는 심리가 우세하냐 이런 부분에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어찌됐든 국힘 쪽 지지세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세나 상당히 높은 지지세가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현재로서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강서구는
충청도 분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정진석 거물급, 의원이나 정우택 의원이 네, 지금 거물급들을 지금 총출동해가지고 그 국힘 쪽에 이제 충청세, 사실은 강서구의 지금 구청장 후보 지역에 충청세가 약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인데, 특히 이제 충청세가 특히 그 충북보다는 충남세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분들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정우택 이런 어떤 다선 의원들이 지금 출동을 해서 굉장히 뭐 노력을 그 지지를 이제 원하고 있는 이런 안철수 관망인데. 의원도 가 있고 나경원 전 의원도 그냥 긴급 호출해가지고 투입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그 강서구 하곡동에 학교 학원이 있죠. 예. 네, 학원 이사장을 하는 사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강서구 하곡동에는 상당히 또 연고가 이제 나경원 의원 전 의원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의원도 이 전략적으로 그 집중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거 결과는 뭐 현재로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워낙 야세가 강한 쪽이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은 다 이겼다 뭐 이런 식의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금 총력 체제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도 웬만한 분은 그렇습니다. 전부 현장으로 가거라 이렇게 지금 강제적인 명령을 내부적으로 원명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엄명을 보면. 내리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만약 여기서 많은 표차로 패할 경우에는 김기현 체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든 최소한도 설사 패한다 하더라도 박빙으로 패해야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느냐. 강서구 같은 데서 이렇게 박빙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 전 서울 전역에 뭐 이 국민의힘 여권 쪽이 유리한 지역들 그걸 지금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는 뺏어갔는데 탈환해 올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 이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강서구청장의 그 선거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지금 당대표로 지금 각인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그 대통령이라든가 용산 대통령실하고 굉장히 교류라든가 어떤 이런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진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승패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은 근소한 차로 이긴다라거나 또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하더라도 그런 정도가 돼야지 그 당대표직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 어택크 소위 말하면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이 이제 약화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그 약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현격한 표 차이로 만약에 당락이 갈려지게 되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난망한 입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대표도 사활을 거는 그런 어떤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같은 경우는 큰 차로 패우면은 국민의힘에 원희룡 비대위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벌써부터 초를 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굉장히 뭐 공격을 많이 했던데요.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김태우 후보하고 약간 그 감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두구육이라는 얘기를 쓰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당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서운한 감정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럼요. 국힘 쪽 당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김태우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아마 가장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안티적인 그런 어떤 인상을 보이는 거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히 비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지금 추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뭐 큰 표차로 이긴다면 모르지만 박빙이 된다든가 만약의 경우 또 뒤집혀 갖고 지는 경우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그냥 흔들흔들 수밖에 없는 거고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강서에서 지면 사실상 끝난다. 또 보궐에서 설사 이겼다고 하더라도 근소한 표 차이. 뭐 이재명 대표 때문에 꼭 이겼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미리부터 또
민주당에서 쓴소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조홍천 의원 아닙니까? 그래갖고 5명 중에 들어갔죠. 척결해야 할 네. 수박 5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퇴원하자마자 이 강서구 유세장으로 달려갔고 그 자리에 뭐 의원들도 한 40~50명 50여 명이 뭐 집중 지원을 했더라고요. 뭐 총 동원했는지 인파도 한 3천여 명 이렇게 모인 모양이요. 요새 서울에서 3천 명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이재명 대표도 절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서도 이 국민의 무서움과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에 놓여 있는데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그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손잡고 이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것은 이재명이가 나오면 이제 비명들 착서를 낼 거다. 이런 것을 염두에 불식시키는 두어가지고 거죠. 선거가 지금 코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손 잡자 예. 통합의 메시지를 쓱 지금 의도적으로 흘린 거 아닙니까? 분석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사실은 체포 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이제 사실 그 비명계 이제 의원들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그런 어떤 발언인데요.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회의원들 그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이제 협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유세를 함으로 해서 내가 한번 나감으로 해서 선풍적인 어떤 지지세가 올라갔다. 예, 이런 그래야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에 대한 달래기 작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작은 건 제껴두고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힘을 모으자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명계를 좀 달래는 그 통합의 어떤 차원에서 이제 한 유세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어쨌든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1일입니다. 11일 날 본투표가 이루어지네. 18시 이후에 투표 종료한 이후에 아마 그 출구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7시 전에 어느 정도 당락이 그 윤곽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그렇게 있습니다. 볼 수가 있죠. 네네. 서울 같은 데는 금방 나옵니다. 네네. 시골에는 어느 지역이 까지는지에 따라서 막 뒤바뀌고 그런데 서울은 거의 비슷해가지고 지금 한 강서구가 2시간만, 이제, 한두 시간만 그렇죠. 까보면 대충 압니다. 지금 이게 정치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좀 예측을 못 하는 게요. 지금 강서구 유권자가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사전투표가 22%의 11만 3천 명 했습니다. 11만 3천 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지지세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는 아직까지 판세가 안개 속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그 야세가 강한 지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정권 심판론이 먹히느냐 아니면은 힘 있는 후보가 먹히느냐 하는 이 부분들에서 강서 구민들이 어떤 판단할 것인지 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뭐 지역색을 조작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또 충청 그 상당히 많은 그 유권자 수를 점하고 있는 충청세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 선거 이후에 결과값에 그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진교훈 민주당 후보는 안심구청장 본인이 경찰 네, 뭐 30여 년 33년 네. 그래서 경찰의 두 번째 높은 자리인 경찰청 차장까지 올라가신 분 아닙니까? 대신 또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는 대통령과 한 라인이 연결된 사람이다. 바로 뭐 힘 있는 후보. 직접 또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워풀한 인물이다. 또 이렇게 그래서 힘 있는 후보가 구청장이 되어야 이 화곡을 마곡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빌라를 전부 아파트로 만들겠다. 재개발, 재건축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민생 쪽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코앞에 닥쳤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 지형도 부분적으로 변동이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죠. 올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추가 정말 주목이 굉장히 되네.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좀 지켜보시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